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복지 시간입니다. 3주차 1강 청소년 환경 변화와 청소년 복지 필요성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목차를 통해서 수업 목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소년 관련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시간 학습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정 환경, 그리고 또래 친구 및 학교 환경, 사회 문화 환경에 관하여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목표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 환경 문제와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 첫 번째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능적인 결손인데요. 첫 번째 기능적인 결손이 가정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기능적인 결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생내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숙명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된다. 생내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태생적으로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내가 가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청소년이 땡땡이가 가족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대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에 의해서 숙명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죠. 가장 우리가 핵심이 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 이런 가정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기능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서 또 양육을 받게 되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사회화가 진행이 되죠. 부모로부터 이제 학습을 받아서 사회화,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런 학습을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사회화 기능이고 또 따뜻한 애정 기능도 있고 경제적인 기능, 경제적인 공동체라서 부모님과 자녀들은 공동 경제 공동체죠. 그래서 같이 나눠 쓰고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그런 경제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건강한 가정이란 것은 가정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수행되는 게 건강한 가정이겠죠. 그렇지만 결손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가정을 우리는 결손 가정이라고 이런 기능적인 출산, 양육, 사회와 애정 기능, 경제적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을 기능적인 결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결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기능을 온전하게 건강한 가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과 연결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정 기능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 결손을 막아주고 예방하고 회복시켜주는 게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 환경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구조적인 결손입니다. 자, 구조적 말이 좀 어렵죠. 자, 어떤 게 구조적인 결손인지 보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가정 변화를 살펴면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재혼 가족, 미혼모 가족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거를 이제 가족 구조가 변경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족의 구조적인 이제 결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 가족이라든지 여기 제시된 뭐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재혼 가족 이런 것들이 원래는 양부모 가정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온전한 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한 구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조가 바뀌는 거죠. 뭐 한부모 가족이 된다든지, 재혼 가족이 된다든지, 그런 정상적인 범주의 가족 형태로,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가족 형태를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구조적인 이제 결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물론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혼 가정이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재혼 가정, 미혼모 가정 이런 가족, 다문화 가족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가족 결손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소년의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가 이제 필요하다. 청소년 복지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기능적인 결손이 뭐 애정 기능이라든지 양육, 경제 기능, 사회화 기능이 아무튼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제대로 기능적인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인 이 결손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구조적인 결손은 또 기능적인 결손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제 뭐 선순환이 아니고 이제 악순환의 구조로 되는 거죠. 가족 구조 변화는 가족 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고 또 기능의 변화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구조적인 결손은 기능적인 결손을 주고 또 기능적인 결손은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 악순환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개입을 통해 가지고 기능적인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해주고 또 구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청소년 복지의 이제 개입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래 친구 및 학교 환경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래와 지내는 뭐 학교 또 지역사회 이런 곳에서 또래와 어울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좋으면서도 또래가 좋으면서도 관계적인 이제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뭐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하고도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와 접촉이 빈번한 학교는 중요한 환경 요소죠. 청소년기에 커지는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고 또 또래에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인지가 발달하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제 부모나 부모 중심의 그런 관계에서 그 이제 독립하고 싶고 관계 욕구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또래에게 이제 관계 욕구가 이제 향하게 되고 또래 친구와 원만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이제 충족하게 됩니다. 자, 아동기보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통제를 더 많이 느끼고 부모에게 이유 없이 저항이 시작하며 평등에 기초한 부모 관계를 원하게 된다. 이에 비교하여 또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보다 훨씬 더 평등하기 때문에 또래에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러한 또래와 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자의식의 성장이는 거죠. 이제 자의식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를 잘 아는 일이 이제 자의식이 커졌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잘 알고 의식하고 그거를 깨닫고 하는 게 이제 자의식인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자의식이 커져가지고 기존의 부모에게 의존하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체적인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계획해서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진로 계획도 세우는 것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식의 성장이 부모로부터 개별화, 독립을 통해 가지고 친구 관계, 또래 관계로 관계 욕구가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또래와 어울리다 보면 훨씬 더 민주적이고 이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건적인 관계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래로 옮겨가면서는 아주 평등한 관계로 되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는 시간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 자, 많아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관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래에 집중하고 이제 몰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이제 현상이지만 또래가 이제 마냥 유쾌하고 이제 편안한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제 잘못된 또래와 만남은 이제 지휘비행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청소년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것들, 그러니까 성이 되었을 때는 비행이 아닌데 청소년이 행동을 하는 뭐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지비행이 되는 거죠. 뭐 성인이 하면 아닌데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의해서 이제 하는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비행입니다. 잘못된 또래의 만남은 이제 지비행이나 범죄 등 비규범적인 일탈 행동을 청소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부모의 보다는 친구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관계 욕구를 이제 충족해 나가는데 이게 종 마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또래는 이제 보호 요인인가 동시에 위험 요인이다. 자, 이게 보호 요인하고 이제 위험 요인을 좀 구분해서 예시를 드러났는데요. 또래는 또 교사와 관계가 원만하다. 그건 이제 보호 요인이잖아요. 근데 친구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당한다 이런 것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청소년 친구가 또래가 보호 요인인가 동시에 이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래는 이제 보호 요인이면서도 요인이면서도 보호 요인이라는 거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고 그 학교에서 또래와 지내면서 관계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에 대해서 좀 볼까요? 학교는 또래와 어울리며 이루어가는 사회화 기능 또 더불어서 뭔가 배우는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이제 배움이라는 학교의 이제 본질적인 역할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육, 덕육, 체육 이런 지덕체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요. 이 지육, 교육, 체육뿐만 아니라 또래와 이제 교사를 통해 관계를 하면서 이제 사회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학교는 학력이 우선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가정에서의 지나친 학업에 대한 성취기대, 이제 학교에서의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 편성으로 학교는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성적 향상을 위한 지나친 경쟁은 또래 친구와 관계, 또 선생님과 관계, 선후배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학교 환경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가 개입이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 지도사의 적극적인 이제 참여가 필요한 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타자로서 친구, 선후배들과 건전한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게 이게 문제죠. 그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아이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 또 친구 및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 심각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또 다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친구 및 학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를 낳기도 하는 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 문제입니다. 이제 빛의 속도로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학생들의 애치는 목소리야 천지가 개벽하는 세상 있게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세상이 무섭게 변화가고 있죠.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정보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도 전통적 의미의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유튜브에서도 유튜브가 학교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배우고 또 다양한 정보, TV라든지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오직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에만 집중하고 있고, 또 입시 위주의 그 성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학교는 변하지 않고 오직 그냥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학교 문제,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주체로서 당사자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여기서 교육 주체라는 것은 뭐 학교 교사, 학부모, 뭐 다 교육의 주체죠. 따라서 학교 환경에서 나타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복지 차원의 공적인 개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복지를 이야기할 때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복지라는 표현보다 학교에서는 교육복지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청소년 교육복지 차원의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래 친구 및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 문화 환경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이제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춘기로 일컬어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체 변화에 따른 내적 불안, 학업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성취 가업에 대한 부담감,
진로 걱정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성취 가업을 또는 뭐 발달 가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성취 가업이라는 게 학업을 성취해야 되고 또 자아 정체감도 형성을 해야 되고 이제 진로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취 가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아이들은 아동기와 다르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선택에 대한 기대와 이제 무모함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모함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 발달 특성, 인지적인 발달 특성 가운데서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성이 커짐으로써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청소년 발달 특성과 함께 그런 환경으로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이제 힘들고 지칠 때 이제 유해 환경에 이제 유입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거리에 나가면 쉽게 유해 환경을 접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은 이제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문화 환경입니다. 유해 환경에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어른들, 공의롭지 못한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들을 안 좋은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이제 비행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 주변의 이웃들은 삼촌처럼 이모처럼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를 해 주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죠. 예전에 주변에 청소년들이 뭐 어려움을 겪거나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소년들을 뭐 도구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그 사회 분위기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에서까지 아이들은 총체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유해 환경에서 뿜어 나오는 유혹에 이제 현혹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복지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웃 삼촌들, 이모들이 해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이제 유해 환경이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이행 과정에 대한 변화, 좀 말이 어렵죠.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는 청소년 삶의 이행 과정에 대한 거대한 변화이다. 삶의 이행 과정이 예전처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그 표준화된 이제 선행적인 이행 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이런 자녀를 출산하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표준화된 선형적인 이행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경로와 달리 현재 사회는 개별화, 파편화, 탈표준화가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삶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삶의 이행 과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정해진 경로를 따라 가던 그런 방식에서 그걸 방식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제도화된 경로라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탈표준화된 이제 그런 경로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쭉 열차만 타고 거기에 쫙 있으면은 쫙 한 번에 가는데 지금은 부산에 가는 경로가 다양하게 이제 경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탈표준화된 사회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정해진 삶의 이행 과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격의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생기고, 자, 우리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인 표준화된 제도화된 경로는 정해진 삶의 이행 과정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뭐 여러 가지 또 가질 수가 있고, 이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개념도 없어지면서 전통적인 결혼관도 바뀌는 등 전방위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생애 이행 과정이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직업도 평생 직업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런 전통적인 표준화된 경로를 살던 삶의 방식이 요즘의 청소년들은 아주 탈표준화된 경로가 정해지지 않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 세상을 만났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정해진 길을 따라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정해진 길 따라 다른 사람들 알려준 대로만 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뭐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올바른 대처 방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찻길 따라 쭉 가는 방식이라면 지금은 전통 방식이 정해진 기찻길을 따라 쭉 가는 방식이라면 지금은 이제 마차 방식으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의 이행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소년 삶의 이행 과정에 대한 변화에 모든 청소년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복지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삶의 이행 과정이 변화되는 것, 이거 심각한 그런 청소년 문제이고 그게 복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올바른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게 우리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뭐 이행 과정, 청소년 삶의 이행 과정에 대한 변화, 좀 글 자체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전통적인 그냥 쫙 기찻길처럼 정해진 경로만 가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뭐 마차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로를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데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 문제와 청소년 복지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먼저 가정 환경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환경에 관련해서는 기능적인 결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이란 것은 뭐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회와 애정, 경제적 기능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기능적인 결손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건강한 가정은 이제 기능이 잘 수행되는 거고, 이제 결손 가정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이제 결손이 있을 때 가정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가정을 우리는 결손 가정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 결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환경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결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용 가족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재혼 가족, 뭐 미혼모 가족 이런 가족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결손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는 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주죠. 구조적인 결손이 기능 결손에도 영향을 주고, 또 기능적 결손이 구조적인 변화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또래 친구 및 이제 학교 환경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또래 친구가 이제 소중한데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자의식, 즉 자치 잔신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높아지면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이제 자세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이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이제 또래 관계가 이제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또래에 집중하고 이제 몰입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또래가 이제 마냥 유쾌하고 이제 편안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은 뭐 음주나 흡연을 하는 지비행에 노출될 수가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은 또래가 이제 보호 요인이면서도 위험 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했던 내용 계속 학습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편은 이제 학교가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는 또래와 어울리면서 사회화가 되고, 또 배움이라는 학교 본연의 역할이 존재하지만은 지나치게 이제 경쟁하고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지나친 이제 학업에 대한 경쟁은 친구와 선생님, 선후배 관계를 안 좋게 하는 관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관계의 문제에 일으키는데 뭐 물론 이제 이성 친구 문제도 있겠고, 뭐 본인들의 이제 어떤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행동 방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소통 방법이 잘못됐을 때 이런 갈등이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관계의 문제보다 더욱더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제 관계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제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는 오직 이제 성적에만 집중하고 입시 위주의 이제 그 교육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환경에서 나타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 복지 차원의 이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해서는요,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이제 유입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쉽게 이제 유해 환경에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어른들, 공인없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들을 안 좋은 사회 환경에 이제 빠지도록 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이제 많이 챙겨줬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유해 환경에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공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복지의 이제 당위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해서는요, 청소년 이제 삶의 이행 과정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편준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경로, 교육받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별화, 파편화, 탈표준화된 그런 삶의 이행 과정을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했던 내용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는 정해진 삶의 이행 과정, 예전에 이제 표준화된 그 제도화된 이행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 직장, 평생 직업 개념도 없어지고, 결혼관도 바뀌면서 전방위적으로 청소년 생애 이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이행 방식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 방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뭐 대처 방안이 있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게 청소년의 삶의 이행 과정에 대한 변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청소년의 삶 이행 과정 변화에 대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편적 입장에서 청소년 복지 개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해진 길 따라 쭉 갔었죠. 정해진 길 따라 뭐 기찻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길 따라 쭉 앉아 있으면은 그냥 부산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뭐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삶의 이행 방식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까지 가는 경로가 아주 여러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이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가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찾고 연구해서 가야 된다는 거, 삶의 이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의 구조 변화는 가족의 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기능의 변화는 가족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 온지 X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또래는 보호 요인과 동시에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표준화된 선형적 이행에서는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집을 떠나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방식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그 문제에 따른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환경 측면에서는 가정에서의 어떤 기능적인 결손과 구조적인 결손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학교 또래 관계의 환경에 있어서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선후배의 관계. 청소년기에는 관계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또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문제점도 발생해서 또래라는 것은 이제 보호 요인이면서도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해 환경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속에 이제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모나 뭐 삼촌처럼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챙겨주고 지지해주고 어려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선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쁜 어른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제 청소년 이제 삶의 이행 과정이 표준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런 일정한 경로를 갔던 이제 삶의 이행 방식이 지금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탈표준화된 그런 삶의 이행 과정을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